맥경화를 일으킨다. 또한 콩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힌 신혈관 협착증을 일으킬 뿐 아니라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손상으로 심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지금 위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는 한국을 위시해서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그 위암 발생률이 높거든요. 이 세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소금 섭취량이 위암 발생이 적은 서구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거의 2배, 심지어는 3배까지 많이들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금의 과다한 섭취는 위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학계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 그러나 한국인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은 이보다 4배 많은 20g이다. 이렇게 1년 동안 섭취했을 경우 약 7kg 이상의 소금을 먹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의 소금 함량은 얼마나 될까? 염도계를 통해 측정한 된장찌개의 염도는 2.5%. 소금량으로 계산하면 5g 정도의 양이다. 소금의 하루 권장량을 된장찌개 하나로 섭취하는 셈이다. 다양한 반찬과 함께 먹게 되는 부대찌개의 경우 1인분에 3.6g의 소금이 들어간다. 김치찌개에는 소금 함량이 4.1g, 반찬 없이 찌개만 먹어도 거의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 5g에 가깝다. 그러니까 짜게 먹는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이제 첫 번째가 반찬이 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우리의 문화가 그 국물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이 있죠. 또 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끓여 먹지 않습니까? 따끈따끈하게 이제 끓여 먹는데 이 짠 국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짜지 않은 국물도 그 국물을 다 먹게 되면은요 거기서 섭취되는 소금의 양이 상당합니다. 그저 보통 그저 한 끼에서 국물을 다 먹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그러면 그걸로 섭취되는 게 보통 한 국물만 가지고도 2~3g 보통 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국물 음식 설렁탕. 설렁탕 한 그릇에도 거의 하루 권장량의 소금이 들어있다. 밥을 먹기 시작한 지 10여 분 후 짭짤한 국물 맛 때문에 건더기보다 국물을 더 먹는 사람도 많았다. 우리가 국물 문화죠. 그래서 워낙에 국물을 갖다 많이 먹던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국물이 진국이죠. 국물 속에는 이 짭짤한 맛도 있고 3대 맛이라 그러죠. 짭짤한 맛, 고소한 맛. 그 뒤에 두 가지는 다 국물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물 안 먹으면 참 뭔가 섭섭한 게 아마 우리들 보통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식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밥상에 오르는 국과 찌개. 흔히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국물은 그 염도가 바닷물만큼이나 높지만 사람들은 국물의 짠맛을 잘 느끼지 못한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은 우리가 먹는 탕이나 찌개나 굉장히 짜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짜게 못 느끼거든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그 안에 양념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은 예를 들면 후추라든지 고추라든지 뭐 다른 양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덜 짜게 느껴지고 두 번째는 온도거든요. 온도가 차가울수록 더 짜게 느끼고 대개는 이제 찌개나 탕은 뜨겁잖아요. 뜨거우면은 같은 짠 맛을 갖다가 훨씬 덜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짜게 못 느끼면서 먹는다는 거죠. 구강 내에 있는 미각신경과 일반신경은 혀뿐만 아니라 입안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는데 맛을 느끼는 미각신경보다 온도나 통증을 느끼는 일반신경이 훨씬 더 많다. 국의 뜨겁고 매운 맛은 통증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통증 자극이 강해져 자연히 맛을 느끼는 미각신경이 둔화되는 것이다. 식단 출제 같은 게 많아서. 이렇게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국물 음식을 먹을 때 유태우 교수는 특별히 주의하는 것이 있다. 국물은 거의 남기고 건더기만 먹는 것이다. 국물이 싱거울 것 같아서 소금이 별로 안 섭취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국물을 다 먹으면은 많은 양의 소금을 섭취하게 되거든요. 설렁탕 한 그릇에 보통 한 2~3g 정도의 소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지방도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는 이제 사실 국물 대신에요 물을 마십니다. 국물 꼭 이렇게 목이 메운다 그러면은. 그리고 넘어가 될 거는 이제 건더기죠. 건더기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단백질, 그다음에 섬유질이 주로 있는 것이 건더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한 건더기를 주로 먹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물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 우리가 빨리 먹게 되고 빨리 먹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국물 문화는 우리의 그 살을 찌게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국물하고 같이 먹으면 거의 씹지 않게 되죠. 이 씹지 않는다는 게 편할진 모르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씹지 않게 되면은 우리 치아가 약해지죠. 그래서 치아 건강이 나빠지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국하고 밥하고 같이 말아다 먹다 보면은 그것만 먹게 되죠. 다른 반찬에 손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소금도 들어있죠. 또 고소한 거 다 있죠. 그래서 거의 다른 걸 안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먹지 않게 하는 주범 중에 하나가 바로 국물 문화입니다. 그렇다면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을까? 다시마고요.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도 맛을 내는 방법 중 하나는 국을 끓일 때 천연 육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마, 양파 등 여러 가지 해조류와 채소를 이용해 만든다. 채소를 많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과잉 섭취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화학 조미료 대신 후추나 고춧가루 같은 향신료를 이용한다. 강한 향이 음식의 맛을 돋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생선 요리를 할 경우 소금을 뿌리거나 절여서 하는 구이보다 찜을 하는 것도 소금의 양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이제는 외식할 때 만약에 소금이나 그 간장을 더 치는 경우가 있다면은 앞으로는 절대 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 반찬으로 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김치깍두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물 같은 반찬이 나올 텐데 소금, 간장 대신에 반찬으로 간을 맞추셔라. 세 번째는 많은 소금이 국물 속에 있기 때문에 국물은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를 주로 드시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밥을 갖다가 이 탕에다 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탕에 있는 뭐 건더기를 갖다가 밥에다 얹어서 그것만 드셔라. 이러면은 소금의 섭취량을 줄일 수 있고요. 그래도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다른 향신료, 예를 들면 뭐 후춧가루, 고춧가루, 뭐 식초 이런 것들로 간을 하시면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유태우 교수가 말하는 건강한 식생활. 첫째, 짠 음식은 만병의 근원이다. 둘째, 국물보다 건더기를 먹자. 셋째, 싱겁게 먹어야 오래 산다. 생명 유지의 기본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숨쉬기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지만 이 호흡에는 건강과 관련된 흥미로운 비밀이 있습니다. 바르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떠세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는 바른 숨쉬기란 무엇이고 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